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일단 시관에 대한 동서양의 시관, 이건 책이 거기 안 나오는데 이런 걸좀 할게요. 동서양에서 이렇게 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동서양에서 시관이, 그러니까 시관이란 것은 한자 쓰면 되겠죠. 시를 바라보는 관점. 뷰 포인트라고 그렇죠. 뷰 포인트도 있고, 뷰 포인트. 뷰 포인트 어바웃 포인트 쓰겠죠. 어쨌든 이 시관인데 이 동양에서는 그 시경이라,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제 편집했던 시경이라는 게 있죠. 시경. 시의 경전이라고 하는. 이 정도는 한자 써도 되겠죠. 네. 우리말로 쓰기가 좀 그래서 시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냥 우리말로 쓸게 시 300편은 300편을 다 한자로 쓰려면 너무 시험을 이런 2페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2페이지 그 다음에 이것만 한자로 쓰겠지. 사무사라 생각하는데 사악함이 없다. 여기서 시는 시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가 아니라 시경이 한 300수가 좀 넘잖아요. 그건 아시죠? 306수 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하는데 사악함이 없다. 이게 이제 동양의 가장 대표적인 시관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공자가 그런 말 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동양의 시관들이 좀 있긴 한데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의 시관은 서양에서는 그러면 뭐냐? 서양은 이제 정말 많아요. 서양 많은데 특히 이제 서양에서는 여러분 몇 개만 좀 해볼까요? 워즈워드 많이 들어보셨죠? 윌리엄 워즈워드. 워즈워드 뭐라고 그랬죠? 시라는 건 뭐다? 감정. 네, 그렇죠. 그렇죠. 감정의 자연 흘러넘칩니다. All good poetry is the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 그러니까 모든 훌륭한 시는 김정길 교수가 워즈워드 시에 많이 감성이 있다잖아요. 네, 그렇죠. 워즈워드 시가 보시죠. 힘 있는 감정에 네, 며칠 전에 자발적인 흘러넘침. 보시죠. 그러니까 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뭐 쓰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갑자기 막 비가 오거나 술 마시거나 뭐 하거나 이럴 때 막 시 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막 필 받을 때가 있어. 새벽에 막 그럴 때 막 안 쓰고는 못 베기잖아요. 그게 시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시를 안 썼는데 내일까지 원고를 내야 돼. 그래갖고 막 시 쓰려면 이건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죠. 그다음 릴케 라이너 말에 릴케는 뭐라고 그랬느냐? 그럼 릴케가 뭐라고 했을까요? 시는 체험이다. 시는 체험이다. 시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그 생각하는 체험을 쓰는 것이 시다. 빨리 되죠. 여러분도 시를 쓸 때 이런 걸 이제 스토리 시라고도 하잖아요, 맞죠? 스토리 내 어떤 삶의 어떤 경험담을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한다면 매스 아놀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매스 아놀드. 이 비평가거든요. 매스 아놀드가. 매스 아놀드라는 비평가인데 어떻게 이야기냐면 시는 인생에 대한 비평이다. 시라는 것은 인생에 대한 비평이다. 다 보시는 말이죠. 이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뭐 다 제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근데 뭐 이거 다 지금 이거는 설명할 시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한 겁니다. 워즈워드, 그다음에 릴케, 그다음에 메스 아놀드. 동양에서는 누구요? 공자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이 시경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지은 건 아니고요. 요즘 말로 편집한 거예요. 편집. 그러니까 민간에 있는 그런 노래들을 이제 편집 뭔지 에디션이잖아요. 이렇게 편집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이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혹시 논어도 공부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수리부작이라는 말이 나와요.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수리부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짓지 않았다. 지을 짝짜죠. 소리라는 거 이게 편집이에요. 내가 편집을 했지만 지은 게 아니다. 여러분 그 짓는 것과 편집은 좀 달라요. 맞죠? 그렇죠.
짓는 것은 막 여기에다가 막 뭘 쓰고 뭐 찾고 뭐 이런 거고, 저도 이제 이번에 그 세계 유명 영어명은 365라는 책을 이제 한 11월 경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제가 진 건 아니에요. 그냥 편집을 한 거죠. 그냥 세계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365개를 동양 서양을 막 찾아가지고 편집을 했죠. 물론 이제 동양의 말 같은 건 제가 좀 이렇게 영역을 하긴 했지만, 뭐 이건 뭐 완벽하게 지었다라고 할 수는 없죠. 하여튼 그런 것을 수리부작이라고. 이것도 알아두세요.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수리부작. 오늘은 조금 한문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 정도 하고 제가 이제 이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별로 못 들으셨던 이 한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뭐 한시 뭐 복잡하게 아군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 머리 아프시고요. 제가 그 고대 대학원에서 한문학을 좀 전공을 했는데, 전 영문학 박사 하고 나서 또 한문학도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 그 한시 이것만 가지고 그 형식만 가지고도 한 학기 공부해요. 한시 형식만, 야, 이 한문학이 시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제가 그때 이제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여러분이 그런 뭐 머리 아픈 건 안 해도 되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시는 여러분 시 중에 이제 정지상에, 이것도 조금 책에는 없지만 조금 하고 제가 이거 들어가겠습니다.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시를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정지상이라는 사람 알죠? 송인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세요? 송인, 임을 보낸다. 그러니까 임을 보낸다. 다시 말했어서 거기에 보면 이제 우헐장제 초색다 했으면 다시 복습할게요. 뭐죠? 그러면 했으면 기억나세요? 비가 긴 강둑에 풀 색깔이 많다. 풀잎이 이들이들. 비가 오고 나면 풀잎이 막 이들이들하죠. 이거 뭐 제가 시험 관계상 그냥 한잔 찾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비가 긴 강둑에 풀잎이 이들 남포에 임을 보내니 슬픈 노래 복받치네. 이게 뭘까요? 남포에 임을 보내니 슬픈 노래 복받치네. 송군남포 동비가죠. 송군남포 동비가. 그러니까 남포라는 곳에 임을 보냈어요. 이때 군이라는 것은 이제 임금이 아니고 그대라는 뜻이에요. 그대를 보냈어요. 동비가, 슬픈 노래가 움직인다. 이해하시죠? 비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비가라는 말 쓰지 않나요? 엘러지라고도 하잖아요. 슬픈 노래 북받친다. 그 다음 뭐죠? 대동강수 하시진. 대동강 물이 언제 할 것인가? 하시진고 별루년년 천록파라.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덧붙이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동강에서 남녀가 헤어질 거 아니에요. 이별을 하는데 이 대동강 물이 마르지 않는 여자들이 남자가 헤어질 때 눈물 막 흘리니까 이게 눈물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 띄울 수 있을 정도다. 배도 막 이제 갈 정도로 눈물바다. 엄청난 뻥이죠. 엄청난 뻥인데 멋있죠.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눈물 흘려가지고 눈물바다를 만들 정도로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게, 그리고 우리 그 뭡니까? 네일 세데카의 노래 중에 있잖아요. You mean everything to me. 노래 아시죠? 여러분 다 그런 연세니까. You mean everything to me라는 노래에 보면 이 서양의 이런 팝송 가사가 리릭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리릭이 팝송 가사잖아요. 근데 리릭은 팝송 가사 말고 또 뭐가 뜻인지 아세요? 팝송 가사도 있잖아요. 사진 찾아보세요. 서정시라는 뜻. You mean everything to me를 보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제가 프린트블로 가겠습니다. 자, 당신은 뭐 You are an angel from above, 하늘날 쏘는 천사인데, 만약에 자 보세요. If you ever go away, 당신이 어디론가 가버린다니, 내가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표현이 너무나 멋있어요. There would be lonely tears to cry. lonely tears to cry.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남은 것은 외로운 눈물뿐이다. 난 눈물만 흘리겠다. 그 다음에 The sun above would never shine again. 그리고 또 뭐냐? 하늘에 있는 태양은 결코 빛나지 않을 것이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There will be teardrops in the sky. 이거 얼마나 시적인가 보세요. There will be teardrops in the sky. 뭐냐면 하늘에는 구름이 한 점도 없어요. 뭐밖에 없느냐? 내가 흘려놓은 눈물방울들만 있을 것이다. 이게 진짜로 Even Everything to Me의 가사예요. 이것도 엄청난 뻥이죠. 어떤 게 더 뻥이 있어요? 이게 좀 더 센 것 같은데. 태양이 안 빛나지 않을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이 팝송 가사가 그래서 이 서정시라는 뜻이 있어요. 리릭을 사진 찾아보시면 영어를 잘하시니까. 자, 이제 치워 되겠죠? 예, 이것만 넣어도 가잖아요. 이제 폼도 안 잡았어야지. 그래요? 이제 이건 들어간 말로 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책을 좀 프린트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이 문학 그러니까 타로 인문학 이런 책을 제가 거의 다 써놨어요. 원고를 써놨는데 하도 책이 나갈 게 많아갖고 이제 그 내년이나 뭐 추후에 좀 쓰려고 거기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 그 다음 강의도 이렇게 이제 동서양이 만나는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볼게요. T 동서양이 만나다 해가지고 나오죠. 점에 규정과 How do I love it? 그 앞 페이지에 넣어주세요. 규정, 그러니까 규수의 마음이라는 뜻이. 규정이라는 말은 여러분 규수란 말 들어보셨죠? 규방의 여인을 규수라고 하잖아요. 네 집 규수인가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이라는 건 규수의 마음. 규수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귀족의 뭐 여자를 가리키잖아요. 규수의 마음. 이런 뜻이고 How do I love it? 자, 그래서 이 조선 시대에 이제 뭐 이건 아시겠지만 헌한설원, 황진이, 그 다음에 이옥봉이 있어요. 이옥봉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유명한 시인. 그렇죠. 천재 시인이죠. 이옥봉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천재 시인. 그러니까 안 들어보셔야 좀 더 좋아요. 네, 그렇죠. 안 들어보셔야 여러분 좀 신선하게. 자, 그래서 그녀가 선조 때의 사람이고 이제 서녀였는데 시인으로서 중국에까지 이름이 알려져요. 근데 이 이옥봉이 어떻게 나중에 죽는지는 아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요. 이 중국에 가가지고 바다에 떨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옷에 이렇게 책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칭칭 감고 투신 바다에 그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뜻을 펼치지 못했다는 게 한이 돼가지고. 하여튼 근데 이 이옥봉의 시 중에 규정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약 레한만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보통 오원절구라는 시인데요. 여러분 오원시는요. 오원시는 어떻게 하면 둘셋으로 끊는다. 이거 알아두세요. 둘셋. 이거 알면 되게 좋아요. 자, 오원시는 뭐 어떻게 끊는다? 둘셋. 무조건 둘셋이에요. 오원시는 막 셋둘 이렇게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칠원시는 어떻게 끝날까요? 칠원시. 넷셋으로 끊어요. 7점이니까 넷. 물론 넷이 이제 둘로 나눠지긴 하지만 칠원시를 셋, 넷 이러면 안 돼요. 좀 이따 제가 칠원시도 설명드릴 거예요. 칠원시는 넷.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한시를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에게 뭐 한시를 쓰라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한시의 맛을 좀 느끼시면서 이걸 여러분이 쓰시는 시에 도입하면 좋아요. 좋겠죠? 한시의 어떤 그런 그 분위기 같은 것들도 알아두면 나쁠 것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이해 안 가는 것은 질문하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있습니다. 오원절구 못 들었는데. 오원절구는 둘셋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오원시니까 5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칠원시는 넷셋으로 나누는데 넷은 다시 둘로 나눠진다. 알겠죠? 제가 이제 그 시 속에서 설명드릴게요. 됐죠? 그럼 이제 바로 시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나눠보세요. 자, 유약 레아만 자 둘셋으로 이렇게 빗금을 그어보시죠. 어떻게 그어야 돼요? 이 시를 누가 띄어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유약 레함 이건 유약 레 하만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약 그러니까 이걸 때 유약 레함만 이러면 안 돼요. 유약 레함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다음 뭐겠어요? 정매 육사시. 그다음에 홀문 지상자. 그다음에 허와 경중. 어렵지 않죠? 한 절 한번 보세요.
유약은 약속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여러분 이제 알아서 필기하세요. 이제 밑에는 의역이에요. 약속이 있다. 있을 있잖아요. 약속이 있어. 여러분이 뭐 이게 한자 나왔다고 겁먹을 거 없이 한자 여러분이 쓰라는 게 아니니까 그냥 보시고 이해만 하면 돼요. 레 약속이 있는데 오는 것이 하는 뭐냐면 어찌라는 뜻이죠. 네, 늦으니까. 당신이 온다고 약속을 해놓고 네, 왜 늦느냐. 자 해석 안 되는 거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자 쓸 필요는 없으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 약속을 해놓고 오는 게 왜 늦었느냐. 자 정매는 뭐냐면 뜰에 있는 매화. 뜰에 있는 매화가 욕하고자 할 욕자예요. 하고자 할. 이 사자가 여기서 중요한데 여기서는 시들다라는 의미로 쓸 거예요. 이게 시든다는 말 알죠? 꽃이 막 시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뜰에 핀 매화가 막 시들려고 해. 그러니까 매화가 그러니까 좀 시간이 갔다 안 갔다? 시간이 지난 거죠. 내일 한다 해놓고 좀 시간이 지난 거예요. 정매 욕사시. 그런데 홀문 이게 홀자가 갑자기 홀자예요. 그렇죠. 호련이 하잖아요. 갑자기 들어. 뭘 쓰냐면 지상자. 가지 위에 이 작자가 참새 작자예요. 까치 작자예요. 참새진 까치 작자예요. 오작교라는 게 뭡니까? 까마귀 오자의 까치 작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지 위에 까치를 듣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까치는 우리나라에서는 뭐에 그렇죠. 길조잖아요. 까치가. 까치 소리를 들어. 그러니까 뭐냐 허와 이게 또 기가 막 허는 원래 비러자잖아요. 비러자. 여기서 비러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부질없이라고 보는 게 부사. 부질없이. 그래서 화는 그린다는 건데 뭘 그려? 눈썹을 그리는 거. 옛날도 눈썹 그리기가 있었어요. 옛날에도 뭐죠 다 있었어요. 립스틱 뭐 이런 똑같지는 않는데 비슷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질없이 눈썹을 그려. 근데 뭘 보고? 경중. 이 겨울 안에 위가 눈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울 안에 눈썹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눈썹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부질없이 그러니까 거울 보고 옛날에 그 교수들이 이렇게 뭡니까 있었잖아요. 거울 같은 거. 그거 보고 부질없이 눈썹을 그려본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의 화자 밑에 나왔죠. 까치 소리를 듣고 사랑한 사람이 오기를 이거 좀 오잖아요. 오기를 오로는 못 적이세요. 말씀 쓰다 보니까 오타가 나. 외를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기를 기다리면서 경대를 보고 눈썹을 그리고 있는데 이 허라는 글자를 통해서 이 눈썹을 그리는 행동이 뭐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헛수고라는 거. 눈썹을 그리는 게 헛수고라. 이해가시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랑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영문학과 이제 이런 그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 여기에 사랑한다는 말이 있나요?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한시 중에. 이 수무자잖아요. 유약, 레아만, 정매, 욕사시, 홀문, 지상작, 허와 경중미에 사랑한다는 뭐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냐고.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애틋해 안 애틋해? 여러분 읽어보십니다. 엄청 애틋해. 그러니까 한시가 매력이 이거라니까요. 딱 수무자를 가지고 자기 할 말 다 써버려요. 딱 수무자 가지고. 근데 이제 영어에도 영문학에도 이제 이런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이 How do I love thee라는 게 있어요. 이 D라는 것은 유예요. 유에 그렇죠. 고어예요. 유 너를이라는 거 있잖아요. 주격. 그러니까 소유격은 다이. 강의하셔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보세요. 이 정도는 알죠? 네. yours.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인데 이게 이제 이게 영어로 하면 옛날 구어는 도, 다이, 디, 다이 이게 되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도, 다이, 디, 다이. 공부하세요, 예, 장로님. 예. 공부하세요. 그래서 그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도 이거 프린트물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로미오, where for art do 로미오. Where for art do 로미오. 왜 당신은 로미오인가? 그럴 때 where for art do 로미오. 저는 그렇죠. 이게 아예요. 그다음에 유. 근데 이걸 이제 재밌는 것은요. 이게 15세기 뭐 이럴 때 그 16세기죠. 셰익스피어가 이때 말인데 이거를 where from why거든요. why. 이게 재밌는 것은 이거를 이제 영어로 이제 이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요. 지금도 Why are you Romeo라고 할 것 같아요. Where for art do Romeo라고 할 것 같아요. 배우들이. 옛날 식으로. 이렇게 써요. 왜 이게 훨씬 더 멋있어요.
웰포 할지도 모르고 이게 말들 자체도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볼게요. How do I love thee? 내가 어떻게 당신을 사랑할까요? 이거는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다 읽으면 다 막 영어를 해석하면 여러분 머리 지나있으니까 앞부분만 좀 할게 앞부분만. 저기 와서 이거 다 하면 쓰러지시니까 여러분. Let me count the ways. 내가 방법을 생각하게 해라. 이 정도 세 개 해라. 해석돼요? Let이라는 게 뭐뭐 하게 하다. 그 다음에 count는 센다. 내가 세 개 해라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이 표현이 너무나 멋있어서 제가 좀 이걸 읽는 거예요. I love thee.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줄 보고 있어요. To the depths. depths는 깊이라고 써요. 깊이. 그 다음에 breadth는 넓이. height는 높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까지. 근데 어떤 깊이와 넓이와 높이냐면 자 여기 마일부터 가로 열어보세요. 그 다음 리치에서 가로 닫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마일부터 리치 가로 닫으면 내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보시죠. 이게 뒤에도 되게 멋있어요. 근데 이걸 다 설명하려면 여러분 또 영문학 영어 전공자 아닌 분들 머리 아플 것 같으니까.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여기 좀 머리 아프니. 예, 할까 해서 저. 네. 우리 김목이 무슨 예. 아니 이게 해석은 있으니까 일단 이거는 좀 이따 시간 나오면 그만할게 일단. 이거 일단 진도 나가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 보세요. 이 페이지에 해석 다 있으니까.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거기 있죠? 보세요.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한번 헤아려 볼게요. 안 보이는 존재의 끝과 은총에,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도 기독교 다 믿으시는 내 영혼이 닿을 수 있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까지 여러분이 한번 이거 써먹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분한테. 그러면 뭔 일이냐고 하면 큰일 나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하루하루의 가장 평온한 필요에 이르기까지 태양의 밑에서나 촛불 아래에서나 사랑하고 보세요. 계속 제가 다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을 수 있으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사랑한다가 몇 번 나와요? 한번 눈썰미 좋으신 분. 사랑합니다가 몇 번 나오는가 보겠어요. 8개? 8개 나와요? 하여튼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8개 나옵니다. 예, 한 남자가 이제 한 남자를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이 정말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이라는 시에서는 이제 사랑하지만 직접적으로 사랑 표현 안 썼죠. 근데 엘리자베스 바레 브라우닝 같은 경우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게 아마 다 따지면 10번 정도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규정이라는 시에서 오늘 꽉 찬쳐서 오시니까 오셨네요. 예. 목사님 프린트물 내가 있으시죠?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이 규정이라는 이 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규정이라는 시에서는 사랑의 강도를 이제 거울을 보고 눈썹을 그린 과정으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라는 측면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량하고 있죠. 깊이, 넓이, 측면 이렇게 옆으로 다 가잖아요. 이렇게 상당히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어떤 사랑의 개념과 동양에서의 개념이 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나요? 러브하고 여러분 사랑은 원래 한자로 말하면 제가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으면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약에서 나왔어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헤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러브잖아요. 이걸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think 생각하고 and be consider. 공부는 조금 이게 막 언어들이 뒤섞여 있어야지 공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사려 깊은 consider 사려 깊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 동양의 표현이 훨씬 더 멋있지 않나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려가 깊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멋있죠? 사랑. 근데 서양은 좀 더 돌직구처럼 직선적인 거예요. 나 너 좋아해. I love you. 이렇게 why 이런 것처럼 쓰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 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예쁘다. 어디 재밌나요? 괜찮나요? 자, 근데 두 번째 이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옛글은 풍요의 글도 이제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옛사람이 삶이 녹아 있고 정치가 묻어 있는 거 이런 거
자, 그럼 이 시도 여러분 이제 읽어보세요. 제가 아까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읽는다? 한번 예, 이 김호기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산승 탐월세 병급 일병중 네. 도사 방음각 그다음에 병경 월역공 네, 잘 읽으셨어요. 둘 셋으로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승, 산에 있는 스님이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탐월색, 탐한다. 월색, 달빛을. 여러분 아마 영어보다는 한자가 좀 더 해석하기 편할 거예요. 산에 있는 스님이 달빛을 탐해. 그러니까 이게 욕심 부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게 영어에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Don't cry for the moon. 제가 비교문학을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동사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달빛을 외치지 마라. 이게 뭐냐면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Don't cry for the moon. 하나 아셨어요? Don't cry for the moon. 이걸 달을 외치지 마라. 이렇게 번역하면 물론 번역이 안 되진 않는데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욕심 부리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달빛이 여러분 그 뭡니까? 그 이런 거 있죠. 그 추강에 월산대군에 감리기법 이거 혹시 들어보셨지 않나요? 네. 물결이 차놈에 물결이 차다는 거예요. 가을감 낚시 들이치니 고기 아니 무놈에 고기가 안 물어. 그다음 뭡니까? 마지막이 이제 학벌이죠.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져 온다. 너무나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달빛만 씻고 온다는 거예요. 빈배져 온다. 울산대군이 이거 한 거잖아요. 이거는 결국 이 달빛은 뭐냐면 나는 정치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나는 정치 옛날에는 뭐 대군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왕자 이런.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 달빛이라는 건 권력인데 무심하다는 거예요. 나는 권력으로부터 무심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무심한 달빛이. 서비아 목사님 이거 화내요. 네, 한학자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산에 있는 스님의 월색을 탐했는데 병급에 이 병은 아울러 이런 뜻이 아울러 그분 깊다는 물을 깊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깊는다고 하잖아요. 병급인데 일병 중에 한 병 속에다가 병 하나 속에다가 아울러 함께 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달빛이 보여. 근데 병을 이렇게 넣으면 그 속에 달이 그림자처럼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 안 보여요? 보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 속에다가 달을 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사라는 건 뭐냐면 무슨 뭐 혼도사 이 도사가 아니에요. 이를 도자에 절사자예요. 절에 이르러서 방응각이에요. 방응각. 이 뭐냐면 바야흐로 응은 여기서 이제 마땅히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달을 갖게 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가 막히죠. 병이 기울면 이 기울경자거든요. 네. 병이 기울면 월역공 달도 또한 비는 것이다. 병이 기울면 달도 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이게 보세요. 여러분 끝에 있는 색중각공 끝에 한번 이거 동그라미 쳐볼까요? 색중각공이죠. 그 음을 보면 있나요? 끝에 있는 걸 동그라미 치면 색중각공이 맞아요? 그러니까 색중각공이 뭐냐면 이게 색직시공이에요. 색직시공.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유의 세계 속에 뭐가 있다. 유의 세계는 곧 무의 세계다. 이런 거죠. 여러분 색직시공, 궁직시공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그거 보면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정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없는 것이다. 멋있죠? 이거를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 안 해보셨죠? 백중각공이라는 걸 이규보가 한시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끝에 보세요. 색중각공이 되잖아요. 맞죠? 거기 그 한시 그 음을 보면 산성 탐월 색의 색 있잖아요. 그다음 병급 일병 중에 중, 그다음에 각공 이거 된다고.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3페이지에 해설 있는데
산중 스님이 물을 길러 갔다가 보세요. 거기 다음 페이지에 우물에 비친 달의 모습에 반해 달을 길러서 절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잖아요. 그래서 영어 문장에도 아까 제가 Don't cry for the moon 했죠? 달을 얻으려고 외치지 마라. 지나친 탐욕을 부리지 마라. 스님이 달을 구하는 것도 욕심일까 해탈일까? 이 시의 각구의 글자를 합하면 색중 각공, 유의 세계에서 무의 세계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나로서는 그 답을 낼 수 없어요. 스님들이 이 색즉 시공 공부하다가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저 같은 보통 사람이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색중 각공. 근데 하여튼 이 시의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갖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정도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옥봉이 워낙 유명해서 하나가 더 나와요. 이옥봉의 시에 몽혼 꿈속의 영혼이에요. 몽혼. 자, 이 시가 정말 기가 막힌 시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보고 근래 안부 문야 월도사창 촉판다 약사봉원 행유적 문전성로 반성사. 제가 안 보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한 시를 한 100편 정도는 최소한 딱 알고 있으면 정말 좋아요.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소동파 시집에 들어가 있는 시가 뭐였죠? 이옥봉. 소동파 시집에 아마 이런 시가 들어갈 걸요. 하나 들어가요. 예, 아마 이 시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보세요. 근래 안부 문야. 그러니까 요즘의 안부 여하는 어찌 지내는지 묻습니다. 여기서 끝낸다고 그랬죠? 요즘의 안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요. 어렵지 않죠? 근래 안부 문야. 월도사창 촉판다. 자, 이거 볼게요. 자, 월, 달이, 도는 도착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사창은 여인이 기거하는 방. 요즘에는 이제 이 사창이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사창은 교수가 이제 있는 방의 뜻이었어요. 하여튼 월도 사창 촉판다인데, 그러니까 달이 사창에 그 도착하니 이름이 신첩은 한이 많습니다. 신첩.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를 신첩이라고 말 쓰잖아요. 그렇죠? 한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기가 막히죠. 약사봉은 행유죠. 보세요. 약사봉은 행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약사라는 게 만약이에요. 만약. 봉은 꿈속의 혼이. 꿈속의 혼이. 유적. 여기 보세요. 행유적. 행은 가랭자죠. 가는데 적은 자치적자예요. 발자취가 있다면. 여러분 꿈속의 영혼은 발자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꿈속의 영혼은 발자취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러면 문전 성로 반성사. 기가 그대 문 앞에 성로 돌길은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정말 어떤 유명한 사람. 그 사랑을 하는데 꿈에 내가 사랑을 한다고 나타나나요? 맨날? 나타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을 하면 꿈에 막 나타나요? 간혹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그 돌길이 반쯤 모래가 될 정도면 뻥이야, 뻥이. 뻥이죠. 과장법이죠. 근데 멋있죠. 만약에 보세요. 약사봉원 행유적 영혼도 발자국이 있다면 그러니까 문 앞인데 정확히는 그대라고 써놓으세요. 그대 문에다가 그대 문 앞이에요. 그대 그렇게 쓰기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문 앞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겁니다. 제가 써놨죠. 이 시 하이라이트는 3과 4구다. 영혼으로 돌을 밟아 모래를 만드는 이 화자의 말 속에 그리움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보세요. 지금 이옥봉의 시가 대단한 게, 자, 사랑한다는 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랑한다 이런 말 있냐고 찾아봅니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전혀 안 들어갔는데 애틋해요, 안 애틋해요? 애틋하죠. 이게 또 이 한시의 거예요. 이게 한시는 막 나는 정말 당신을 막 나는 뭐 내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깊이와 넓이와 뭐 높이까지 사랑한다 이런 말 안 써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멋있다. 그래서 이런 그래서 수천 년 익혀온 고전의 지혜 많이 떠들었는데 대음희성은 노자 도덕경이 나오는데 큰 소리는 희성 들리지 않는다. 큰 소리는 이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이게 드물이자 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는 여러분 지구에 공전과 자전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냥 뭐 뭡니까 집 앞에서 포크레인 떼떼떼 이런 소리는 잘 들려.
오히려 그 소리가 크겠어요? 이 소리가 크겠어요? 네? 이 소리가 크죠. 여러분 대기만성이라는 거 하나 알려주세요. 이게 노자에서 나온 건지 아세요? 대기만성이 노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노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노자 도덕경. 이거 뭐라고 해석해요? 대기만성. 네? 큰 그릇은 큰 그릇은 늦게 오래 일어진다. 걸린다. 이거 틀린 말에 해석 잘못했어요. 그래요? 예. 이게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땡. 자, 이때 만자는 늦을 만자가 아니라 아니 불자예요. 예. 이게 이 만자가 아니 불자로 해서 그러니까 큰 그릇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구를 들어올려야 돼. 그럼 나는 지구를 들어올려. 그 지구를 들어올릴 만큼의 지렛대를 나한테 줘봐. 이럴 수 있어. 지구를 들어올릴 만한 지렛대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대기만성 이게 대음위성하고 이게 세트를 이루는 노자 도덕경의 구예요. 저는 노자 도덕경 다 읽었어요, 다 원서로. 근데 대기만성이라는 게 큰 그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갖고 큰 인물 할 사람은 늦게 되는 법이에요. 이게 이제 뜻이 와전된 거예요, 와전. 아시겠죠?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위심시 있죠? 자, 이거는 세상사가 내 마음대로 안 돼. 고려판 모피의 법칙이에요, 이게. 근데 이 시는 좀 한자들이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이 한자들 여러분 하나 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건 우리말 해석만 좀 보세요. 우음 다시 출루일. 그러니까 우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놀러 가면 장맛비가 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왼쪽은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한가롭게 앉아 있으면 만나보세요. 놀러 가면 장맛비 오죠. 내가 소풍 가려고 하면 그 다음날 막 꼭 비 오지 않나요? 그렇죠. 한가롭게 앉아 있으면 날씨가 맑아. 소풍 안 가고 집에 있으면 날씨가 너무나 좋아. 또 배가 불러 상을 물리면 맛있는 고기가 있어. 그렇죠. 그냥 김치하고 밥 먹고 나서 딱 먹고 왔는데 야 삼겹살 구워 나서 먹어 이러잖아요. 또 목이 아파서 병이 나면 꼭 술자리가 벌어져. 그죠? 내가 술자리가 벌어질 때는 병이나 있어.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귀한 물건 싸게 팔면 시장 가격이 올라. 그죠? 내가 뭔가 이렇게 싸게 팔았는데 금을 막 5만 원에 팔았는데 30만 원 됐어요. 예를 들어서. 또 오랜 병을 고치고 나니까 근처에 의원이 생겨.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 지하철 타고 꼭 가려고 하면 지하철 문 닫히죠.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게 현대판 고려판 모피의 법칙. 그러니까 천하 불려 의사 십상팔구. 그러니까 천하의 내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 거의 없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공부책에도 썼는데 주식 투자를 가지고 제가 이제 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주식 시장할 때 주식 있잖아요. 주식. 근데 우리가 먹는 밥도 주식이죠. 그러니까 주식이 뭐냐 하니까 저는 밥이 주식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말되죠. 주식, 밥이 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마지막 단락을 이제 보면 제일 마지막 단락의 3페이지 내 주제를 알고 내가 좋아하고 행복한 것을 찾는 게 최고다. 이런 거고요. 자 넘겨보세요. 4페이지. 그래서 이규보가 위의 시에서 인생의 어떤 일을 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둘째 줄. 인생의 어떤 일에 일희일비 웃고 울지 마라. 모든 공부꾼들이 경험인 것처럼 나도 공부할 때만큼 평안하다. 이제 써놨어요. 그래서 주식을 안 하냐고 물으면 거기 제가 써놨죠. 5째 줄에 이 주식이 이제 영어로 스탁 마켓이에요. 스탁 써보세요. 스탁 마켓. 주식 안 하냐고 하면 밥이 주식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네. 밥은 메인 디시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뭐 메인 디시라고 해도 뭐 메인 푸드라고 해도 되고 뭐 메인 디시. 사이드 디시, 메인 디시. 네, 그러니까 뭐 디시가 이제 음식이나 그렇게 써도 되겠죠. 그다음에 쌀은 그 다음 달에 보세요. 4페이지.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쌀, 모, 벼, 밥이잖아요. 우리 다 다르죠. 누룽지 다 다르잖아요. 영어는요. 이게 모든 게 라이스예요. 쌀도 라이스, 모도 라이스, 벼도 라이스, 밥도 라이스, 누룽지도 라이스. 우스갯소리로 누룽지가 뭐냐 했더니 밥이 브라운, 밥이 갈색이 됐어. 네. 이렇게 이거 웃자고 이야기예요. 실제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쌀미자 이것도 좀 잘못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쌀미자가 왜 쌀미자냐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봤어요. 이걸 이렇게 봤지 이렇게 8 이게 10 8 농부의 손이
88번 간다. 저도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게 틀린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배웠는데 저는 한학의 대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아니라 이 쌀미자는 어떤 거냐면 오늘 여러분 많은 거 배우신 거예요. 이게 이제 벼가 있잖아요. 벼에 이렇게 나달이 이렇게 있죠. 나달이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면 잘 못 그리니까 그러면 요 모양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모양에서 쌀미자가 나온 거예요. 벼 이상 나달 뭐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농부의 손이 88번 간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재밌는 게 우리가 투표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죠. 투표할 때 이게 뭐예요? 사람 인자예요? 아니에요. 사람 인자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점칠복자예요. 점칠복자. 투표할 때 이 사람이는 많이 알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되는지 점쳐본다. 점칠복자. 이게 점칠복자는 뭐냐면 어떤데 뭐 깃발 같은 거 있잖아요. 장군보살 그 깃발 모양이 깃발 모양 집에 날리잖아요. 그리고 이 점칠점자는 뭐냐면 이게 이제 입으로 당신의 인생에서 이때쯤은 뭐가 될 거다라고 말하죠. 이 점칠점자. 한자가 되게 재밌어요. 이 점칠점자. 이거 점칠복자. 점칠점자. 이제 사람 인자도 보세요. 나온 김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사람 인자가 뭐냐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혼자는 힘들어. 옆에서 이렇게 기대 땜일 아니에요. 이 사람 인자는 한 사람이 주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개를 정중하게 숙이는 모양. 사람 인자는 내 주위에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경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니까. 제가 이제 한문학 공부하면서 이 경서 뭐 이런 문자의 대가분한테 다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틀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다 이야기할 수가 없으면. 자, 하여튼 건 여담이고. 그래서 이 글자를 파자하면 8팔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이런 거다. 그래서 어쨌든 농부의 손이 많이 가긴 하죠.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자 브루디에가 이제 브루디에는 뭘 주장했냐면 네 번째 줄에 문화자본이란 말이 있어요. 세 번째 단락이 넷째 줄에 있는 수인데 그 사회자본과 교육 문화적 대상 하기로 이해되는 문화자본으로 구분했다. 4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이 넷째 줄에 있을 텐데 문화자본 그 밑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문화도 자본이 아니에요. 자본이죠. 우리가 한류 이렇게 파는 거 다 자본이잖아요. 그렇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남아수독 모고서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남자는 수독 모름지기 읽어야 된다. 5술의 책을 읽어야 된다. 맞죠? 남아수독 모고서. 이게 참 남아수독 모고서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술에 5대 책을 읽기가 그렇게 쉽진 않죠? 여러분 술에 몇 대 책을 읽으신가요? 아 그래요? 아 그런가요? 수능책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원래 그 앞에 부기 필종 근고독이라는 말 나와요. 이것도 이제 보면 부기는 반드시 애써 노력하는 데서 어렵게 얻는 거 해석되죠. 부기라는 건 반드시 따른다. 이거는 부지런하다는 뜻이고 괴로울 꽃자 얻을 득자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기를 그냥 얻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해. 생각해보세요. 나는 부잣집 아들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확률 자체도 1억 대 1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뭐 정말 대기업의 그 회장의 아들로 태어날 확률은 더 힘들죠. 그것도 노력이 안 노력이에요. 네? 그것도 엄청난 노력이 그러니까 그게 세상에는 그냥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당시는 이제 남자가 출사를 해야지 남아로 칭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그러니까 이게 남아서도 모고서도 좀 요즘으로 보면 남녀 차별이죠. 남자만 5술의 책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남마라고 했지만 여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보세요. 이것도 하나 좀 설명. 이 논어에서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군군 신신 또 뭐죠? 부부자재. 이 말이 뭐냐면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이거 앞에 있는 건 명사고 이건 동사예요. 아시겠죠? 신하는 신하다워야 돼. 자 이걸 해석을 할 때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돼.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돼. 자 이거 맞을까요? 아니에요. 이 부는 부모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네?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 이것도 아들이라고 써놨잖아요.
자녀. 그렇죠. 자녀의 자녀. 네. 그러니까 한자 중에 가장 조용한 글자가 아들 자래요. 아들 자골자가. 조용한 글자입니다. 하여튼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해가시죠? 네. 물론 이제 공자 시기에는 부와 자를 그게 이제 약간 남성 중심적이니까 이제 아버지 아들로 해석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요즘의 관점에서 이거를 아버지 그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말 보면 한자에 부전자다 부전자다. 아버지대로 아들대로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모전 여전이란 말 있어요? 있어요. 아니야. 이 한자 표현엔 모전 여전은 따로 없어요. 한자에서. 그러니까 그냥 부전자전인데 이것도 그냥 부모가 하는 것을 그렇죠? 이렇게 영어에서 뭐예요? like father, like son이잖아요.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그런데 그 지금의 이제 남녀 평등이라서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다 여자들은 공부를 하지 말아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직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 그렇게 했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유주의. 요즘 관점으로. 그러니까 그 해석을 이렇게 하되 요새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그런 뜻에서 네, 맞습니다. 네. 맞죠. 요즘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죠. 네. 페미니즘적으로. 이게 성경에도 많이 그 있잖아요. 여자가 그죠? 숫자도 안 넣었다.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건 여자도 해당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한자가 보면 막 이게 여자가 이게 세 개가 간사할 간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자가 있어요? 이런 자가 없어요.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거 없죠. 이 한자가 되게 남성 중심적인 글자예요. 한자 자체가 또 여자들이 더 간사해요. 아이고 뭐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왜 그러세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근데 여자 나름이고 남자 나름이고. 옛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장모님 오늘 말씀 자 저희 아주 잘 여기 아니, 여성분들 근데 그 전에는 그랬다 이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앞으로 읽을 책을 잔뜩 쌓아두고 여유를 부린 사람이다.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돈이 막 많아가지고 어디 쓸지 이거보다 지금 4페이지 5번째 단락 보고 있어요. 따라오세요. 가장 행복한 사람 그런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금야금 책장 넘기면서 포만감 이런 여러분 그게 좋지 않나요? 책을 또 읽는 게 그래서 정리하다가 정신이 퍼뜩 들어요. 거실에 버칠러는 이 많은 불을 어디다 꽂아야 하나 이렇게 제가 공부책에 좀 써놨었어요. 그다음에 화전가라는 것은 꽃지짐이죠. 꽃지짐. 화전 이렇게 진달래 같은 거 이렇게 해 드시고 뭐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되게 맛있잖아요, 화전. 그래서 이 화전이 꽃지짐인데 봄에 이제 하루를 잡아서 아내들끼리 야외에 나가서 야외를 즐겨요. 참 옛날에 보면 여성이 하루밖에 못 나갔어요, 밖에. 1년 365일. 그래서 근데 이게 그날은 남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날만. only one day. 이해가세요? 그래서 음식과 설거지든 집안일 남편이 다 해. 부인들은 화전 먹으면서 하루 1박 2일이라도 보내줘야 되는데 1박 2일이 아니에요. 갔다가 다시 와야 돼. 그래서 화전가를 보면 그때 여성들이 몸치장하는데 공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자 넘겨보세요. 이제 이걸 제가 요즘 말로 풀어봤어요. 이게 옛날 말이 어려우니까 요즘 말로 풀어봤는데 보세요. 이게 참 얼마나 잘 썼는지 화전가에 보면 예쁜 얼굴 상대하여 인물치장 야단이네. 단장을 어이할까 팔자 눈썹 다스리네. 이게 옛날에 그렇게 썼다니까 화전가에. 지금 여성들이 이제 뭐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정말 그런 거 많이 하죠. 저희 와이프도 나가려면 막 거의 1시간 패션쇼 하더라고요. 귀걸이 했다가 막 브로치 했다가 막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어떤 그 아내가 이제 잠깐 기다리려고 했더니 잠깐 그래서 남편이 기다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부인이. 남자분들 아시잖아요.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했더니 이제 부인이 그러더래요. 내가 잠깐이면 된다고 1시간 전에 이야기했는데 잊었어요? 잠깐이면 된다고 1시간 전에 이야기했는데 잊었네. 이거 1시간이 잠깐인 거예요. 여자. 하여튼 그래서 옥비녀, 금비녀 보세요. 요즘 이 표현 얼마나 멋있나. 이걸 내어 꽂고 갈까. 옥반지, 은반지 이걸 내어 끼고 갈까. 예쁜 이 얼굴에 무엇 못 입고 갈까? 오동장롱 열어놓고 차례차례 내어놓아 푸른색 줄저고리 이걸 내어 입고 갈까? 예쁘게 치장 후에 무엇을 신고 갈까? 막 신고 가잖아요. 뭐 하이힐도 뭐 하면
저도 집에 구두 한 2개밖에 없었는데 와이프는 막 10개 있어요, 10개. 뭐 10개 있는데도 뭐 신을 게 없다고. 그죠? 아주 예쁜 신발 벗은 이걸 내어 신고 갈까? 요즘 말로 스타킹이겠죠? 더 예쁜 신발 벗은 이걸 내어 신고 갈까? 어때요? 정말 잘 썼지 않습니까? 네. 옛날 여인네들도 진짜 지금 이상으로 멋을 부려. 아, 당연히 멋을 그럼요. 부렸죠. 당연하죠. 멋을 예, 멋을 부렸습니다. 남자들이 꼼짝 못했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정경부에 한번 맞아. 그다음에 이제 중화요리집에 걸린 한시는 제가 이제 그 고대에서 또 공부할 때 이 중국집에 갔더니 벽에 한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게 허심, 주규, 저두엽, 오골, 매양, 양면화 이렇게 써졌어요. 상당히 이제 어렵잖아. 이거는 해석이 좀 그래서 이제 밴드에다가 이제 올리고 좀 해석을 달았더니 이제 좀 거기서 중문학 박사이신 분이 또 계셨어요. 제 이 밴드 제가 운영하는 밴드가 있는데 중문학 박사이신 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중국집에 걸린 한시 원문에 원천적으로 오류가 있는 듯해서 아무래도 좀 첨가해야 되겠다. 첫 구절은 하자가 없는데 아랫구에 문제가 있어요. 원래 청대 문학가인 정섭, 정판교로 불려지는데 겸손을 강조했는데 밑에 이렇게 썼죠. 허심, 주규, 저두엽, 오골, 매무, 악면화. 여기 매앙, 악면화라고 써놨잖아요. 매무, 악면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대꾸래요. 그러니까 중국집에 걸린 건 처음부터 잘못 편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편집돼도 알아요, 몰라요, 보통 사람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가서 그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이렇대요. 속이 빈 대나무는 고개 숙인 잎을 달고 있고 추위를 견뎌낸 매화에는 얼굴 쳐든 꽃이 없나니. 그러니까 되게 겸손하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멋있죠, 표현이. 근데 빈 대나무잖아요. 고개 숙인 잎을 달고 있어요. 대나무 아시죠? 그다음에 이 매화에는 얼굴 쳐든 꽃이 없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임 잘라서 이제 캐묻지 못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읽었더니 의견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는 이렇게 커뮤니티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써놓은 거고요. 자, 6페이지. 조선시대 당대 문장과 그림의 일가견이 있던 유한준이 나오죠. 유한준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지즉 위진해. 제가 거기 해석 다 써놨죠. 애즉 위진간, 간즉 축지 이비 도축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고 볼 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되니 그것은 한갑 모으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 사랑하면 뭐 알게 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랑하면 알게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홍준 그렇죠? 문화유산 답사기 있잖아요. 그거 쓰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이게 유한준의 말씀이었어요. 맞죠? 맞잖아요. 여기 보면 알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보게 된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문화비평가 저널리스트 톰 울프도 현대미술에 대해서 이 멍청아 보는 것이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believing is seeing. 우리가 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100번 듣는 것이 불여일견. 같지 않다는 거죠. 한번 보는 거. 이걸 이제 한자로 쓰면 뭐냐면 영어로 쓰면 뭘까요?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써요. Seeing is believing. 내가 백날 이렇게 들어봤자 가서 보는 게 낫죠. 우리 역사가 왜 지루하냐면 딱딱하잖아요. 몇 년에 뭐가 생기고 뭐 역사 좋아하시면 계시면 모르겠지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역사가 막 좀 딱딱하잖아요. 물론 이제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근데 실제로 거기 가서 막 느끼고 그 해설사님 말 듣고 현장에서 들으면 재밌어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근데 그냥 책만 보면 별로 안 재밌죠. 그런 거예요. Seeing is believing. 그래서 그림에 대한 이야기지만 공부가 다를 바 없다 이번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산중문답 이건 너무 유명하죠. 200의 산중문답 있어요. 술을 가지고 인생을 노래하잖아요. 근데 200은 이제 장진주라고 하는 그 시에서 보면 200은 술을 엄청 잘 마시는 걸 나오죠. 회수 이름 300배라고 해요. 회수 이름 300배. 모름지게 한 번 마시려면 몇 잔 마셔야 돼? 300잔을 마셔야 돼. 그래서 단원 장치 불연속이라고. 단지 원한다는 거예요. 길게 취해서 이 더러운 세상을 깨어나고 싶지 않다. 제가 뭐 시간 관계상 그냥 우리말 쓸 테니까 이건 여러분 찾아보세요.
단지 원한다는 거예요. 길게 취해서. 그러면 200, 300잔을 실제로 마셨을까요? 안 안 마셨을까요? 마셨어요. 전혀 안 마셨어요.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그 중국의 술은요 술잔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술잔이 진짜 이제 그림을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따라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요. 새의 눈물을 써는 예, 이 중국 사람들 뻥이 정말 심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세요, 이 나무가 세 개가 되면 삼림이 돼버려요. 맞나요? 나무가 딱 나무가 두 개면 숯불이인데 두 개면 숯불 임자잖아요. 숯불 세 개면 삼림 삼자가 돼요. 이 재밌죠. 나무가 어떻게 세 개 가지고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많이 중국어는 하여튼 3만 넘어가면 다 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시의 그 이제 산중 문답은 전원을 통해서 거기 나오죠. 전원을 통해 이상향을 노래한 200의 시인데 전과 결구에 나오는 복숭아꽃 물에 흘러 아득히 떠간 인간 세상이 아니라 별천이다. 자, 산중 문답. 산중에서 묻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산중 문답이죠.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읽는지 아시겠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서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끊어야 되죠? 아 끊는 거예요? 네. 산중문답? 네. 산중하고 문답을 끊는 거예요? 아니 산중 문답인데 요 그 일곱 자 문여 하사 밑에 본문이요. 일곱 개인가 사삼으로 잘라보겠다. 아 이거 사상 문여하사 그러면 문여하사까지 하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서리부당 예. 신자와 거기도 예, 알겠습니다. 필수당 그다음에 도와 유수까지 하고 그렇죠. 네 안 배워두었습니다. 이거 그냥 천지 천재시네. 천지 어, 혈류 천지비 네, 맞아요. 한약자니까. 예, 맞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아이고 자, 그래서 물을 문자예요. 이 여자가 나여자예요, 나여. 네. 나에게 묻는다면 하사 어떤 일로 하사랑 어떤 일이 어쩐 일이요 이러잖아요. 하사 어떤 일로 처는 처하다는 뜻이 처한다. 어디에 처한다는 거니까 살다는 뜻이죠. 맞죠? 네, 벽산은 푸른 산. 나에게 무슨 일로 푸른 산에 사는지를 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제가 이 한자를 해석을 그 음을 안 해석하고 밑에 해석도 해도 되지만 한문은 그런 맛이 안 나요. 제가 그래서 해석해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문요 나에게 묻는다면 어떤 일로 그 처하는 소위 부답이잖아요. 웃지만 대답하지 않아. 웃으면서 여기서 이제 이는 엔드로 보는 게 좋겠죠. 웃고 대답하지 않아. 심장 마음이 저절로 한가롭다. 이때 자자는 스스로라는 뜻보다는 저절로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마음이 저절로 한가롭다. 이 한가를 한자 보면 한자에서 보세요. 이게 재밌는 게 이 문문자 이게 나무 목자잖아요. 이 한가를 한자는 이것도 한가를 한자예요. 문에 달이 있어. 이것도 다 한가를 한자입니다. 예, 달이 있어도 한가를. 이 한자가 참 재밌죠. 보세요. 들을 문자는 왜 문에 귀를 대고 있어 이렇게. 문에 귀를 대고 있잖아요. 자, 문에 입을 대고 있어. 이리 오너라 이러잖아요. 물을 문자예요. 그럼 옆에 있는 밑에 문지기가 귀를 대고 있죠? 들을 문자. 이게 물을 문자? 한자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들을 문자죠. 이렇게 된 겁니다. 문도 이게 문 모양이잖아요. 문 모양 맞죠? 문 모양에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나에게 어떤 일로 푸른 산을 사냐고 하면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으니 마음이 저절로 한가롭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기가 막힌 표현이죠. 도와 유수 묘연거예요. 도와 복숭아꽃. 도와는 복숭아꽃이잖아요. 유수 흘러간다는 거예요. 물에 흐를 유자니까. 그 다음에 묘연거잖아요. 이 묘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득히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묘자가 아득할 묘자고요. 연자가 그랄 연자. 이 연자는요. 이 연자는 이게 또 재밌는데. 이게 그러할 연자인데요. 이게 또 뭐도 되냐서요? 그러할 연자 말고 불탈 연도 돼요. 불탈 연. 그러니까 불탈 연자는 원래 불한자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가스레인지 비슷하게 불한자, 불탈 연자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왜 그러할 연자가 됐냐면 이거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개견자죠. 이건 생각 안 해보세요. 개. 자 이게 고기. 이게 달도 되지만 육달월이라고 해서 고기. 개고기를 태우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개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그 모양에서 이게 그러할 연자가 나온. 그래서 이게 불탈 연자가 나온 거예요. 이건 뭐 그런 의미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 뭡니까 두보의 시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절구에 보면 산청 하요견이라 산이 푸르니 화꽃이 하고자 할 욕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불자가 없어도 이게 불탈 연자가 된다고 그랬죠? 이게 불탈 연 산이 푸르니까 꽃이 뭐하는 듯해? 불이 부는 듯해. 불이 불탄. 여러분 4월 달에 고려산 한번 가보세요. 진달래가 막 와 이렇게 피어가지고 불 붙는 것 같아요? 안 붙는 것 같아요? 못 봤어. 아, 못 보셨어요? 아니 여기 인터넷으로 보셔도 있으니까 탄청 하유견이 나온다니까요. 탄이 푸르니 꽃이 불 붙는 듯하구나. 연기할 때도 저 연자. 예, 연기할 때는 이건 그날 연자가 연기는 이제 불탄다. 연기는 이 한자가 아니라 이렇게 막 써가지고 이런 그거예요? 연 이거는 또 불탈 연자. 자 그다음에 그래서 도화유수 묘연거까지 했죠. 그다음 별유천지 비인간인데 이게 별유천지 비인간. 자 다를 별자도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천지에. 자 비인간. 자 이걸 또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한국 사람들이 또 해석을 할 때 잘못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홍익인간. 홍익인간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널리 이렇게 한다. 인간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이 인간은 인간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제가 방송에 들었어요. 진짜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널리 뭐를 이렇게 한다? 인간 세상을 이렇게 해석되시죠? 널리 인간 세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별유천지 비인간 할 때 인간은 뭐다? 인간 세상에. 아시겠죠? 요즘에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도 있지만 이 인간이 좀 비하적으로 쓰이기도 하죠. 이 인간아 왜 사니? 이런 말 쓰잖아요. 그때 비하적으로 쓰기도 해요. 인간이. 우리말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람을 유익하는 게 아니고 그 세상을 그렇죠. 널리 인간 세상을 이렇게. 당신도 보세요. 당신 사랑하는 내 당신도 있고 여보 당신도 있고 이 당신이 원래 여러분 당신이 몸에 해당한다는 뜻인 아세요? 예, 이 당신이 내 몸과 같다는 뜻이에요. 당신. 왜 여보는 왜 여보인 줄 아세요? 여보 당신 할 때 보배와 같다. 보배와 같다는 뜻이에요. 보배 보자 알죠? 같은 연자. 그래서 보배와 같다는 뜻이에요. 하여튼 천지의 인간 세상이 아니라 별천지다. 별유천지 비인간. 근데 이제 한국의 그 시 가운데도 이 시와 유사한 김상용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가 있죠. 그 위를 의로 좀 고쳐주세요. 한국위라고 써있는 한국의 시 가운데. 그래서 나무로 창을 내겠소 이 시는 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누가 읽으실까요? 한번 읽으실래요? 여기 예 이거 예. 나무로 창을 내겠소 시. 예. 나무로 창을 내겠소 김상용.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내죠. 구름이 꼬인다 알겠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려고 강냉이가 걸랑 상뼈와 다시도 쳤소. 왜 사냥은 웃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김상용의 작품이죠. 이 시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시는 그 나무로 창을 내겠는데 원래立교대 영문과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 윤동주도 일본에 가서 이제立교대 그러니까 기독교 이런 그 학교잖아요. 거기다가 있다가 나중에 동기사대로 이제 전학을 해요. 영문과로. 하여튼 영문학을 전공했음에도 그의 시가 상당히 동양적이다 이렇게 제가 써요. 이분이 영문과 출신이니까 영문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는 동양적 간조와 간조라는 것은 뭐냐면 한자에서 써드릴게요. 볼관자에 빛을 줬잖아요. 빛을 줬죠. 그렇게 조명한 조자 빛을 줬자죠. 그렇습니다. 관조. 이 관조는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조와 목가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에서 남은 그 화자가 지향하는 그 남쪽에 있는 전원, 나무로 창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인데 결국 이 전원은 뭐냐면 이상향을 가리키는 거 맞죠? 유토피아. 여러분 왜 유토피아인 줄 아세요? 유토피아는 토피아가 섬이죠. 유가 네버예요. 결코 존재하지 않는 네버 아일랜드. 이 유토피아거든요. 존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남이라는 것도 약간 이상향인데 시인은 도시라는 인위적인 세계에서 벗어나서 전원에 들어가서 만족하는 삶. 그러니까 안분지족이란 말 들어보셨죠? 한분지족도 제가 이제 이게 쓰라고 하면 어떻게 쓰냐면 안분 분수를 편안히 여긴다 이렇게 썼잖아요.
이걸 갈치자로 쓰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야, 갈치자 아니에요? 안 족함을 안다는 거니까. 이때는 발족이 아니라 족하다는 뜻이에요. 족하다. 옛날에는 뭐 모내기 같은 거 하면 발이 필요하죠. 발이 막 땅에 닿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충분하다. sufficient. enough. 뭐 이런 의미 있잖아요. 이런 뜻이 있다고요. 단번지적이죠. 그래서 이 시의 그 시상이 응축된 부분은 마지막 연인데 왜 사냐고 묻지요. 있죠? 시인의 인생에 대한 달관의 웃음인데 마지막을 영작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지막 장에 나오죠. When someone asks why I live, I just smile. 여기 when의 W는 좀 대문자로 좀 써주세요. 지금 뒤에 봐. 제가 W는 소문자로 써야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됐죠? Why, 왜 I live, 내가 사는지 물어본다면 I just smile. 나는 단지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가장 긴 단어가 스마일인 거 아세요? 스마일. S와 S 사이 1마일 떨어졌죠. 1.609km로 떨어졌어요. 언센스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왜 사냐고 묻죠. 이백의 산중문답에서 무슨 뜻으로 푸른 산에 사냐고 물으면서 대답하지 않으니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웃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백의 시에서는 웃는 내용이 전반부에 나오는 거죠. 이백의 시를 보시면 이백의 시에서 보세요. 무슨 뜻으로 산속에 사느냐고 묻기에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는다고 나왔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김상용의 시에서는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냐고 묻지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김상용의 웃음이 달관의 웃음이라면 이백의 웃음은 약간 쓸쓸함의 웃음이고, 나무로 창을 내게 해수에서는 이제 하나 되는 경지, 자연 속에서, 산중문답에서는 이제 자연에 살면서도 이제 이상향을 꿈꾸는 거니까 이게 이제 어떤 뭐 식민지적인 그런 전통으로 본다면 어떤 독립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백석 같은 사람 아시죠? 백석이 워낙 유명하니까. 백석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자연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2차적 저항신이라고. 그냥 우리가 저항신은 이육사 운동 좀 알고 계시죠? 백석도 2차적 저항신이에요. 일제에 파괴되기 이전에 원형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됐죠? 일제 파괴되기 이전에 니들이 침략하기 전에는 우리 되게 잘 살았다. 여운 안골 쪽이라든가 이런 데도 나오잖아요. 뭐 백석의 시가 워낙 뭐 유명한 시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런 것처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군이 나와요. 요, 소, 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운은 두운이 있고 요운이 있고 가군이 있는 건 아시죠? 몰라요? 두운은 앞부분이 같은 거. 운이. 그 다음에 요운은 허리가 같은 거. 가군은 끝이 같은 거. 그러니까 끝이 뭐뭐다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모래 두리오리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 가군이에요. 근데 두운은 앞에 있는 것이 예서 뭐 다로 시작된 것이 막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막 나와요. 또 요는 어디 뭐뭐 청성령 지났거나 초하고 어디매요 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제 문장 중간에 요가 막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요거는 요운이에요. 이 허리 요자. 운이 이게 문장이 있을 때 앞에 나오면 두운, 끝에 나오면 가군 같은 게 중간에 이게 나오면 허리 요자를 써가지고 요운이라고 합니다. 요운. 자 그렇게. 자 일단 제가 이제 이야기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이 시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동서양을 만나는 거.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하고 여러분 한 말씀씩 듣고 마칠게요. 근데 내가 한마디. 예 말씀. 저기 여기 보면은 무녀하처 서적산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저기 내가 지금까지 이 작품을 써왔는데 내가 서예가요. 예. 근데 그 처쌀을 갖다가 나무 변에 저기 서적서자를 써서 서벽산이라고 하더라고요. 헌역산요? 서벽산. 아니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서로 여기서는 이제 서로 서벽산. 그러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예, 알겠습니다. 저기 고문 어디 보면은 서벽산을 이렇게 또 나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냥 판본들이 다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책들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동안은 내가 그걸로 썼는데 이제 앞에 이걸로 써야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있잖아요. 예. 아까 아들 자자 세 개가 예. 한문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 예. 여기 있잖아. 그게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잘 쓰이진 않는 위월 네. 설자는 위열 뭐라고요? 외로운 혀자 외로운 혀자 아 근데 그거는 약간 자자가 그거 아들 자자는 아니죠. 그거는 예. 어, 그러니까 아들 자자는 이렇게 쓴 거고 예. 네. 이렇게 네, 올라가는 이렇게 자 그거. 이렇게 예.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할머니 아들 자자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외로운 혀자를 썼는지 아무튼 세 개. 아니 근데 있는데 아니 그 아들 자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안 드리는데 아 역시 하나게 잘하셔서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정리하고 이거 틀렸을 수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처음에 제가 이옥봉의 시하고 이제 엘리자베스 바레 브라우닝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산성탄 이규보의 시 하나 했었죠.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옥봉의 시 근래 안부는 어떠냐. 그 다음에 위심시 했죠. 고려판 머피의 법칙. 지금 쭉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전가 5페이지에 보면 5페이지에 말이 빠른가요? 아까 다 했던 거라서 5페이지에 화전가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중화요리집에 걸린 한시 가지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산중문답과 나무를 창을 내겠소 이 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한 거는 이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물론 이제 동양에서도 중국과 우리나라도 이제 동양이지만 비교 문학이 되는 거예요. 비교 문학이 꼭 동서만 비교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뭐 오늘 뭐 느낀 점이나 질문이나 어떻게 강 목사님은 좀 나중에 좀 하시고 그리고 여기 장병진 목사님도 뭐 한 말씀 오늘 공부하신 거에 대한 뭐 느낌이나 뭐 질문이나 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거 처음 듣는 소리가 아주 흥미가 진진하는. 아 그랬어. 다행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여기 선생님. 저요? 저도 이렇게 한시에 대해서 너무 목사님 말씀처럼 흥미진진하게 놀랐던 말씀을 많이 들어 너무 재밌게 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호기 목사님. 워낙 또 영문학을 잘하셔갖고 영어를. 예, 뭐 느낌이나 뭐. 이게 한학에서 두운 요운 덕은 그러니까 한학이란다 이거는 이제 우리 말에서도 이제 꼭 한학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우리 말에서도 이제 우리 말에 이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두운 요운 가군이라고 하는 것은 영시라든가 우리나라 시 있잖아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나보이가 교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분에 들이우리다. 뭐 영변의 앞산 진달래꽃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주로 나와요. 한학에서보다는. 네. 그러니까 한학은 아분으로 하죠. 이 두운 요운 이런 것보다 아분 문자를 맞추는. 네. 그렇게 세 개를 나는데 영문학에서는 그 라인이라 해서 주로 끝에 네, 그렇죠. 끝에 맞추죠. 근데 아니 영문학도 네. 좀 질문하셨는데 이게 영문학도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지금 질문하셨는데 넘어가려면 피프라, 페인팅, 정확히 픽처스 이런 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다 P자로 시작됐죠. 이렇게 이런 시가 있어요. 제가 시 제목 기억이 잠깐 안 나는데 이걸 두운이라고 두운이다. 그래서 피프라, 페인팅과 픽처 이런 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두운이라는 게 이제 꼭 끝에만 맞추는 건 아니죠. 그리고 예. 팝송 예. 그요 Mean everything to me. 예. 이거 내용 보니까 상당히 내용도 건전하고 예. 좋은 내용이에요. 예, 그렇죠. 네일 세데카의 노래. 이걸 찾으려면 저기 네일 세데카의 You Mean Everything to Me 치시면 나와요. 아, 그렇죠. You Mean Everything to Me 치시면 나와요. 난 팝송을 무섭게 하는 예, 게 좀 대중들이 하는 거라. 예, 아니에요. 내용도 합성도 안 좋은 거 상당히 그러니까 옛날 거는 뭐 사이먼 앤 가펑클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같은 거 완전 철학적인 노래잖아요. 침묵이 헬로 다크니스 이렇게 시작돼요. 안녕 어둠아 뭐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이 팝송 배워보고. 예, 한번 배워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박사님 말씀 워낙 빠르시네. 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예, 아니 제가 이거 다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왜냐면 할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은 제한돼 있어서. 예. 오늘 그 뭐랄까 동서양의 그 한시 또 서양 시하고 또 비교를 해서 그런 좋은
그 새로운 걸 또 발견했어요. 이옥봉이라는 저는 그 이내창이라고만 좀 알았었는데 네, 이내창. 이옥봉이라고 올라갔고 또 여기에서 그 뭐라고 사랑이라는 말이 안 들었는데도 네. 좀 사랑 같은 거 피어나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시험 배우면서 그 말을 많이 듣거든요. 네, 맞아요. 이날 좀도 옛날 그 시대에도 이런 그 게 있었구나. 네. 그래서 나도 말씀을 영어 시에서 나온 게뭐 뎁스 뭐 네. 브레이스 하이트 깊이 넓이 예, 깊이 뭐 예. 이런 새로운 걸 발견했고 그다음 산중문답에서 Don't cry for the moon 네. 그 함을 부르지만 좋은 그 말씀을 들어주고 제가 좀 들으면 시원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선 목사님. 네, 저는 이제 처음부터 공부를 한 게 아니니까 중간에 들어가서 전체 흐름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 우리 장수강 목사님은 아니 목사님이라 이 목사가 이게 됐어요. 교수님은 전에 우리 방송 거기서도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 항상 영문학 중국시, 영시 막 이렇게 막 해서 막 하시니까 얼마나 강의가 좋았는지 그래서 우리 장성 교수님을 초빙을 했는데 역시나 더 발전적인 훌륭하십니다. 예. 그래서 참 고단위에 우리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그 하나 좀 말씀드린 게 영정 중월이에요. 그 이규보의 그 산에 있는 스님이 탐하는 거 말씀했잖아요. 여기 2페이지에 보면 B에 내가 좋아하는 옛글에 보면 이규보가 지은 영정 중월 나오죠. 그러니까 우물 속에 달을 읊다. 예, 찾으셨어요? 2페이지에 B번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옛글 찾으셨죠? 거기에 둘째 줄에 이규보가 지은 영정 중월 제가 아까 시간 넘어갔네요. 우물 속에 달을 읊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해 좀 써놓으세요. 영정 중월 우물 속에 달을 거기 B에 있잖아요. B에 2페이지에 여기에 영정중을 2페이지에 B에 있잖아요. 네. 못 찾으셨어요, 목사님? 이쪽에 여기 알려주세요. 잘 못 찾으시면. 영정중을 2페이지에 B에 영정중을 예, 그거 말입니다. 우물 속에 달을 읊답니다. 네, 되셨죠? 예, 저기 장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씀하셨죠? 저는 그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형하고는 여기서 밥을 먹고 또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여동생들은 저기서 촬영하기 때문에 여기서 근데 따로따로 먹었는데 여기서도 강의하시는데 또 우리 성교에도 보면은 이 남녀 유별로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다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리고 오늘 아주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시는데 영어도 잘하시고 한국도 잘하시고 시도 잘하시고 모든 게 그냥 박식하셔가지고 이거 내가 잘 모셔야 되겠다. 네, 마지막 정 목사님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총평. 사실 요즘 한시하고 그리고 고사성어 동시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작품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시 한 편하고 고사성어 동시조 두 편인데 썼었습니다. 그래서 한시를 쓰고 읽고 또 감상하면서 보는 것으로 뭐라 그럴까 아주 깊은 철학적 의미와 이런 함축 속에서 담겨서 아주 매력이 좀 넘치는 그런 분야 같아요. 좀 깊고 재미있고 더 많은 이쪽의 작품을 더 관심을 갖고 쓰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더 우리 교수님께서 나한테 더 부추겨 주신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